오히려 장사 안 되는 가게를 인수하세요. 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장사 안 되는 가게를 제가 인수하라고 해서 조금 놀라셨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적어도 가게 물건들을 볼 때 조금은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비단 장사를 할 사람이든 아니면 일반 직장인이든 대부분 무언가를 구매할 때 통용이 되는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왜 장사 잘 되는 가게를 인수하면 안 되는지를요. 요즘 장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신규 창업보다 인수 창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요. 아무래도 창업비의 부담을 좀 덜고자 하는 부분이 크겠죠. 신규 창업은 적어도 프랜차이즈 하나 차리려면 5천만 원은 거뜬히 들어가니까요. 아주 미니멈으로 잡더라도 말이에요. 홀 없는 배달로 시작하면 그나마 조금은 저렴하게 시작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발벗고 매물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인터넷에도 이런 매물들이 참 많아요. 장사에 지친 사람들 혹은 개인 사정으로 장사 잘 되는 가게를 내놓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 매물이거나 구라치고 있는 매물이다 라는 걸 오늘 꼬집으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장사가 잘 되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들이. 실제 장사가 잘 되고 솔직하게 올려놓은 매물 중에 제일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고 문의를 하는 곳이 바로 매출과 순수익이에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매출만 보고 와, 돈 잘 버네 하고 문의를 하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순수익은 어떻게 되시죠? 이 매출에 비해 조금 인건비 비중이 좀 낮은 것 같은데 하면서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이 장사에 대해 개념을 잡고 있으신 분들이라서 대부분 후자겠지만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는 절대 저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관심이 있으면 가게를 한번 찾아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초보 창업자도 어디서 본 건 많아요. 그래서 미리 얘기 안 하고 이 친구랑 술 한잔 할 겸 찾는 거죠. 그런데 갔더니 손님도 많고 바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느끼는 거죠. 이거다, 이 가게 내가 해봐야겠다 라고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아무리 초보 창업자라도 그거 매출만 많고 순수익은 적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 순이익도 매출의 25%, 30% 남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요즘은 이런 거 속는 사람들도 극소수이니까요. 운이 좋은 케이스죠. 어쨌든 사기성 매물은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이 가게 계약을 하고 인수인계를 한 달 정도 받고 나서 실제 혼자서 이 가게 운영을 하다 보면 장사에만 집중하지 못해요. 이게 가장 커요. 좀 크게 나뉘어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조금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감안하고 봐주세요. 첫 번째는 직원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직원이. 이 기존 사장님과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도대체가 말을 안 듣는 거죠. 이건 거의 90% 이상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말을 안 듣는다는 표현보다는 약간은 주방장이 상전이 되는 포스? 그런 게 형성이 되는 거죠. 주방장이 아니더라도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방장을 오히려 따르는, 이건 인수받은 사장님이 직접 요리를 해도 겪는 문제이기도 해요. 굳이 주방장이 요리를 다 할 줄 아니까 갑이 되는 그런 상황을 배제하더라도 직원들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다 갈아엎어야 할 수도 있어요. 다 갈아엎으려면 아주 천천히 조금씩 이 변화를 주면서 직원들도 좀 교체를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직원들이 다 그만둔다거나 혹은 기존처럼 일하지 않고 본인이 편한 대로 일을 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아주 조금씩 균열이 생겨요. 알 수 없는 긴장감의 연속이 진행되는 거예요. 당연히 손님도 조금씩 줄어요. 눈에 보일 정도는 아니겠지만 말이에요. 실제 겪었던 사장님은 이 4명 정도 되는 직원을 한 번에 다 그만두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이 노동청도 좀 불려가고 새로 직원을 또 다시 들였는데 이 처음부터 가르치느라고 아주 생고생을 다 했죠. 지금도 손발이 잘 안 맞아요. 직원도 수시로 바뀌고요. 개중에는 사람을 잘 부리는,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든 아니면 서로 융화되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미 포섭을 잘 하니까요. 내 사람으로 만들 줄 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이 실상은 그렇지를 못한데 말이에요. 두 번째는 1g의 오차도 없지만 이 음식 맛이 변해버려요. 이게 실제로 맛이 변해서 변한 것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 사람이 바뀌면 조금씩 바뀌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건 손님들이 크게 느끼진 못해요. 오히려
오히려 1g의 오차도 없이 음식을 만들었지만 맛이 변했다고 느끼는 건 그냥 주인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심리적인 부분이 맛의 변화에 한몫했다라는 거죠. 실제 기존 주인이 주방에서 만들고 새로운 주인이 음식을 서빙했을 때 맛이 변했다고 느끼는 손님들이 많아요. 이건 뭐 저도 경험이 있는데, 복잡한 요리가 아니라 뭐 칵테일을 분명 제가 만들었는데 새로운 알바가 서빙을 하니까 손님이 맛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혀의 미뢰, 이 미각보다 뇌의 감각기관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건 비단 바뀐 주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는 뭐 분위기나 컨셉, 테마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바뀌잖아요. 이 낚시하러 가서 돗자리 하나 펴놓고 이 끓여 먹는 라면이 맛이 없을 수가 없듯이, 라면 뭐 원래 맛있으니까 좀 비유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심리적인 부분에서 변했다고 느끼는 손님들이 이 별다른 메리트가 없으면 다시 찾지 않으면서 매출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직원들까지 싹 다 바뀌어버리면 아예 다른 맛이 뇌에서 느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좀 좋은 물건이니까 값이 어느 정도는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출과 순수익이 좋기 때문에 투자 비용도 그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순수익 1000만 원 넘는 가게를 헐값에 줄 사장님들이 많지 않아요. 개인 사정으로 저렴하게 넘긴다라고 하는 건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잡은 가게이고 단골이 많고 평균적인 매출이 나오니까 이 비싼 권리금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이치이죠. 동네 가게들의 권리금을 한번 쭉 보세요. 이 부동산에 전화하면 바로바로 얘기해줘요. 뭐 이건 비밀이 아니거든요. 좀 깎을 수도 있게 살짝은 뭐 좀 얼마를 더 붙여서 이야기하는 측면도 덜어 있지만 이 권리금이 그렇게 요즘은 높질 않아요. 다만 매출도 좋고 뭐 순수익이 좋은 가게는 분명히 권리금이 어느 정도는 책정되어 있어요. 당연하다고 느껴야 하지만 이 생각도 한번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이걸 인수받아서 이 매출과 순수익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일단 부단히 노력해서 뭐 일도 많이 하고 사장님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서 매출이 높은 가게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죠. 그만큼 사장님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적어도 5년, 뭐 10년 동안 자리 잡은 가게에서 기존 사장님이 얼마나 많은 스킬들을 습득했겠어요. 이건 인수인계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500가지 중에 새로운 사장님이 배울 수 있는 스킬은 10개 미만이에요. 인수인계 기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고요. 그저 레시피가 이 메인이 될 거고 다른 건 크게 배우질 못한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서 스스로 깨우쳐야 되는 부분이 정말 많으니까요. 반대로 사장님의 노동력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이미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식당이라면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겠죠. 직원 관리라는 좀 능선이 있겠지만 전자의 경우보다는 훨씬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이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게를 팔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많은 사장님들이 아니라 좀 아는 사장님들이요. 이 보여주기도 너무나 좋거든요. 전 일주일에 2번만 출근합니다. 뭐 실장님 휴무날과 알바 빵꾸 났을 때만요. 약간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직원 관리, 손님들이 느끼는 심리적 맛의 변화, 그리고 투자 비용 리스크는 모든 기존의 것을 내가 새로 구매해서 운영을 할 때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도 무수히 많은 조각들의 파편이 쏟아져 나오고 그걸 다 감수해내야 비로소 내게 되는 거겠죠. 오히려 장사가 잘 안 되는, 인테리어도 깔끔한데 어쩔 수 없이 폐업해야 되는, 뭐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안 팔리면 철거비까지 물어야 되는 그런 가게를 잡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제 주변에도 그런 가게들만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뭐 기존 임차인의 심리를 이용해서 최대한 투자 비용의 리스크를 줄이는 개념인 거예요. 얼마 전에도 거의 인테리어에만 1억 가까이 쏟아부은 가게가 매물로 나왔는데 이 권리금이 쭉 떨어져 있더라고요. 뭐 끝내는 안 팔렸어요. 철거하겠죠. 점포 주인분이 그대로 놓고 나가라고 하던가요. 장사 잘 되는 가게를 인수받을 때는 내가 들이는 노동력, 기술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나에게 과연 관리의 능력이 있는지, 앞으로 내가 이 가게를 인수받았을 때 적어도 30% 이상 이 순이익이 떨어져도 버텨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사더라도 그걸 사용할 줄 모르고 끝내 방치된다면 이 돈만 날리는 거니까 이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건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